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 섹션 7 위대한 오퍼와 베타 테스트라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7까지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지난 6강에서 저희가 사실 무대를 완성을 했죠. 여러분들이. 도메인, 과거를 좀 거슬러 갈까요? 저희가 도메인도 연결했고 구글의 지메일과 여러분들의 개인 칼렌더를 비즈니스 칼렌더랑 연동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캘린더 자동화 시스템도 연결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CRM 그 각 단계별로 고객들을 나눠서 고객들에게 자동화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신 것도 되게 대단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창업자가 무에서 이런 거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면은 뭐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하시긴 하겠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헤매실 거를 여러분들은 6개의 강의로 한꺼번에 구축을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이 멋진 무대가 완성이 됐는데 무대 위에 놓여 있는 게 뭘까요? 사실 지금은 무대 위에 주인공도 없고 관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 빈 멋진 어떤 공연장 정도를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 이후로 여러분의 뭐 열정이나 재능이나 뭐 경험이나 노하우들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대광고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벤자민님, 저는 사실 창업 초기라서 아이디어만 있지, 뭐, 물건을 내놓을 팔 만한 게 아직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심지어 강의나 코칭이나 이런 걸 하셨던 분들도, 내가 이걸 오프라인에서는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거를 뭐, 만들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비스나 제품이나 이걸 출시를 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하이퍼클래스의 잠재 고객 중에서는요. 근데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거는 완성된 물건이 아니거든요. 베타 오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베타 오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건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타 오퍼가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고객들에게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경쟁자 한 명의 이름을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무료로 제공을 해줄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객의 진짜 언어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공짜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서비스의 가격의 기준점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에 파는지만 알게 된다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후에 저희 뒤쪽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경쟁자 이름을 뭐 포스트잇이든 여러분이 빈 종이에다 쓰셔가지고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으십시오. 그런 다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이 부러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 고마운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써놓으시고, 자, 이번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은 창업자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거를 영감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뭔가 만드는 그리고 나서 출시하는 케이스고요.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시장에 뭔가 반응이 없었어요. 그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만들기도 전에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결제가 들어왔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서비스의 실체를 완성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느냐, 완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왼쪽은 사실 비극에 해당되고,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증명만 된다면.
저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경영이나 경제나 아니면 창업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배우지 않으신 상태라면은 왼쪽의 케이스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무조건 만들 때까지는 출시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 중에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포함해서 그런 모든 회사들은 다 오른쪽에 베타 테스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장의 반응과 시장의 검증을 받기 전에는 그 아까운 어떤 초기 자금이나 뭐 자기 시간이나 이런 걸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비극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그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창업에 대한 이 창업 프로세스를 잘 모르셨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를 오늘 바꾸는, 이 순서를 바꾸려면 단지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창업자의 마인드셋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강의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 순서만 알려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왜 돈을 내느냐에서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바로 잡아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는 세 가지로 시작됩니다. 1막에서는 고객은 무엇에 돈을 내는가, 그 정체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2막에서는 공학적인 어떤 접근을 가져갈 거예요. 같은 물건, 같은 서비스라도 어떻게 하면 10배 이상의 가치로 만들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증명, 후기도 없고 사례도 없어요. 여러분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 서비스나 뭐 제품이나 뭐 이런 거를 누가 어떻게 이걸 믿고 구매를 할 것이냐. 근데 증명 자료가 없이도 거절 불가능한 오퍼 제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지금 창업 단계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손 안에 A4 종이 딱 한 장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강의의 액션 아이템이긴 한데, 이 A4 종이 딱 한 장에 여러분의 출시 일정이 딱 적혀 있어야 돼요. 제일 위에. 그리고 출시 일정 밑에 여러분의 오퍼를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쭉 이 강의를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그 오퍼를 A4 딱 한 장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액션 아이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 많이 이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A4 종이 딱 한 장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손으로 쓰시든 아니면 뭐 워드로 쓰시든 뭐 한글로 쓰시든 쓰셔서 저희 업로드까지 해 주시는 게 액션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1막 시작하겠습니다. 오퍼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오퍼에 대해서는 제가 트루그로우 마스터 클래스라고 제 VIP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처음에 알려드리는 강의고,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깨지 않으면은 정말 이 창업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강의가 이 오퍼에 대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니까 되게 정신 차리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막의 내용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딱 이겁니다.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오퍼를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객은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아직도 현존하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하셨죠.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반대급부로 당신이 얻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이 버핏이 2008년도에 주주 서한에서 그 예전에 이제 버핏의 멘토 벤 그레이엄이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를 딱 설명을 해준 문장인데, 근데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양말을 사시든 뭐 화장지를 사시든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하시든 필라테스 강의를 구매하시든 뭘 구매하시든지 간에 다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이 문장이 오늘 강의 전체의 물리 법칙에 해당되거든요. 물리 법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천체의 움직임,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물리 법칙이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모든 과학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법칙. 그래서 이게 고객이 머릿속에는 매 순간 저울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왼쪽 접시에는 내가 지불하는 거가 있고요. 오른쪽 접시에는 내가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얻는 게 훨씬 많아야지만이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시장의 원리예요. 너무 뻔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 위에 올라가는 그러면은 왼쪽에는 가격이 있고 오른쪽에 가치가 있는데 가격과 가치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치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오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퍼. 이게 영어긴 한데요. 우리말로 하면 제안이라고 해요. 내가 뭘 제안한다. 근데 이게 뭐 흔히 제품과도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제품이 제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퍼는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제안을 하든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든 설득을 하든 이 뭐든지 간에 거래가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걸 오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물건 사세요라고 이제 뭐 제 컵을 500원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퍼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뻔한 오퍼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job offer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이런 조건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퍼예요.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이 가격에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오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라테스 강사다.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내가 드리는데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게 오퍼예요. 그러니까 이 오퍼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순한 어떤 가격표가 아니고 오퍼는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가까워요. 이런 조건에 이런 서비스가 언제 동안에 너한테 제공이 되고 이게 뭔가 달성이 되는 확률은 어떻고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걸 해주겠다 까지 다 포함된 게 오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퍼에는 무엇을 주는가, 얼마에 주는가, 어떤 조건으로 주는가, 그리고 그게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주는가, 그리고 그 위에 사실 내가 보너스로 뭘 더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다 오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구분이 중요하냐면은 고객은 생각을 해보세요. 결제 버튼을 누른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송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를 결제한다든지 할 때까지 실제로 물건을 받고 결제를 하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킬 때 커피를 먼저 마시고 후불로 결제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든지 간에 먼저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받지, 서비스가 다 끝나고 나서 결제 받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B2B나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뭐를 산다라고 했을 때 고객은 사실은 제안을 사는 거예요. 아, 네가 돈을 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이거는 이렇게 뭐 원료는 이렇고요. 이런 맛이 나고 그런 어떤 제안을 사는 거예요. 실제 물건, 실제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이 안 팔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제품이 없어서 안 팔린다? 제품이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안 팔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안이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제안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니면 여러분의 제안이 설득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예요. 인포 비즈니스의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책을 썼다고 해보세요. 고객이 책을 다 읽고 사지 않잖아요. 고객이
고객이 읽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요약한 거, 뭐 여러분들이 책, 뭐 마케팅에 이제 넣을 그 요약한 거랑 뭐 껍데기랑 그게 베스트셀러인지 아닌지, 뭐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고 뭐 인기가 있는지, 뭐 요 정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알맹이는 뭐예요? 책을 읽기 전에는 알맹이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격과 가치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 가치를 어디서 판단을 하느냐? 실제 물건에서 판단하지 않고 대부분은 오포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오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모더티 오퍼라고 해요. 저희는 뭐뭐를 팝니다.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런 코모더티 오퍼의 가장 뭐 흔한 예는 뭐 이런 거죠. 마스크, 뭐 휴지, 물, 생수 이런 거는 뭐 진열장에 쫙 깔려 있어도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브랜드인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의 본질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물 자체의 화학적인 성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품 오퍼라고 해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와 이 브랜드의 차이점은 가격밖에 없어요, 거의. 네, 브랜드의 차이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 오퍼의 특징은 옆 가게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옆 가게는요, 뭐 1회 필라테스가 8만 원이라면 저희는 5만 원입니다. 저희는 그룹 강의로 4만 원에도 해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앞에 내세우는 거는 여러분의 서비스가 상품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상품끼리의 경쟁은 뭐냐? 바닥을 향한 경쟁입니다. 치킨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퍼는 뭐가 있냐면 위대한 오퍼라고 하거든요. 위대하다. 이건 좀 이게 제가 좀 과장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제 교수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끔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건데 차별적인 오퍼는 뭐냐? 뭐 이런 거예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냥 가격을 통해서 이제 코모더티 상품 오퍼를 주는 게 아니고 저는 만약에 위대한 오퍼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출산 후 6개월이 아직 안 된 어머니들을 위한 12주 회복 프로그램 필라테스 강의입니다. 주 2회 여러분 참석하시면 되고 주 12주 후에 예전 몸매로 돌아갑니다. 결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한 번 모집에 15명 한정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뭐 몇 월 며칠까지 가입하세요. 이게 위대한 오퍼예요. 앞에 거랑 완전 다르죠. 이 오퍼는 옆 가게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옆 가게에서 이런 오퍼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비교표에 넣을 만한 그게 없어요. 일단 대상을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어머니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필라테스에서 그런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오퍼는 그래서 위대한 거거든요. 굉장히 드물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높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거다. 내가 막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세상에 있었다니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게 나에 대한 초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게 뭔가 세일즈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고맙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비교도 안 되는 오퍼가 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위에 저희는 뭐 그룹 강의로 5만 원에 이제 뭐 그 레슨을 합니다라는 필라테스 강사랑 이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어머니들만을 위한 필라테스를 제공하는 강사랑 하는 일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알맹이는 똑같을 수 있어요. 뭐 똑같은 강사가 하시고 똑같은 기구 쓰시고 똑같은 시간대로 똑같이 운동을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바뀐 건 오퍼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뀐 오퍼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는 엄청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이렇게 고객을 좁혔는데 이게 왜 더 많은 사람에게 반응을 올리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깊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의 챌린지 강의에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 고객의 한정을 지으면은 그 한정된 사람들만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한정된 고객의 바깥쪽에는 당연히 반응을 안 하겠죠. 그러면 더
적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반응의 온도가 달라져요. 반응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난리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휴지 같은 거죠. 전 세계인들이 매일 쓰는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막, 막 흥분을 하면서 이걸로 막 필요로 하고 막 이걸 막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을 좁히면 좁힐수록 좁힌 사람들에게서 반응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응한 사람 중에 더 많은 비율이 실제로 고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고가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은 당연히 고수익률의 비즈니스가 되고 이익이익금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마케팅 고도화, 자동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겨요. 처음에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나서 이런 처음부터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장기 성장률, 장기 생존율에 엄청난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자, 버핏의 저울을 이렇게 좀 막대 그래프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구매는 가격과 가치의 이 차이에서 일어나거든요. 물론 가격보다 가치가 훨씬 높아야지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 바의 차이를 왼쪽에 회색이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주황색이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이 가져가는 가치. 그러면 가격보다 고객이 훨씬 많은 걸 가져간다는 거를 딱 인지를 시켜야지만이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갭을 어떻게 벌릴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 갭을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낮추는 비즈니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5년 안에 생존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근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오래 지속하고 결국에는 5년 후에는 경쟁자가 없어집니다. 자기 혼자 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이 두 번째. 가격을 낮추면은 고객이 건 돈이 적으니까 몰입이 줄어들게 되고 호감도가 줄게 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아 이렇게 싼데 좋을 리가 있나, 이렇게 싼데 효과가 있을 리가 있나, 이렇게 싼데 나를 바꿔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체감 가치가 떨어지니까 스스로의 가치가 깎이고 몰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참여율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결과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왜 이거는 옆 가게에선 더 싼데 왜 비싸게 파시냐? 오히려 더 성을 내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지 않는 어떤 최악의 고객들이 몰리게 되고 마진이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예요. 반대로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의 이 간격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고객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더 몰입된 상태에서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경험이나 결과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리뷰가 더 좋은 게 쌓이고 이게 선순환이 돼서 더 좋은 고객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남은 마진을 여러분들이 재투자하실 수가 있겠죠. 재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품질을 높이는 방식과 자동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거는 시간적 여유를 말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마케팅 전략, 뭐 채용 전략, 그 다음에 이 고도화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 대표님이 직접 기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5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5년 동안에 시장은 계속 변화하는데 여러분의 서비스가 그냥 개선이 없이 그냥 머물면 그대로 그냥 퇴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가격도 얘기해드리고 싶고 가치 쪽도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챌린지 강의다 보니까 가격 얘기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얘기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오퍼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순서 얘기를 제가 드디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제품이 아니라 오퍼를 시장에 먼저 내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1998년도에 아이맥을 처음 내놓으면서 그때 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인터뷰가 소비자 조사를 하고 이런 물건을 만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약간 거만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내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너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소비자를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어떤 인터뷰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그가 얘기한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게 약간 앞쪽을 좀 떼가지고 컨텍스트를 편집해서 이렇게 쓴 거라서 그가 얘기한 거는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어떤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왜냐면 한정된 사람의 의견만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제품을 정말 놀라운 제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게 위대한 제품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조사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정반대예요. 정말 많은 고객들에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뭐죠?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결제하는 거는 실물을 보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오퍼를 보고 결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퍼를 먼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결론에 다다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퍼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오퍼가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실물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겁니다. 제품 없이도 오퍼만 보여주면 반응을 잴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과 제가 얘기한 것의 사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출시를 할 때 리스크를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감내를 할 것이냐거든요. 여러분들 위쪽에 있는 길과 밑에 쪽에 있는 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쪽의 방법으로 6개월 동안 시장에 진짜 피드백은 별로 없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뭔가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매출도 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초기 투자금을 투자하면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나서 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검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밑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오퍼를 설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퍼를 바로 시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타 테스트로 5명에서 뭐 20명가량 아주 소규모의 어떤 고객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검증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 오퍼는 수요를 창출하는 오퍼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제작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타 테스터들은 내가 제작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죠. 제작 과정도 아실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떤 피드백을 제가 바로 저희 상품 개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더 만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창업을 하는 방법. 그러면 위에 거와 밑에 거의 큰 차이는 뭐냐면 검증의 타이밍입니다. 위에 거는 6개월 이후에 한참 후에 검증이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일주일 만에 검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는 위에 거는 6개월 동안 아무리 했는데 실패한 부분이 제일 뒤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근데 밑에 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공할 오퍼인지 실패할 오퍼인지를 처음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크기가 달라요. 6개월 이상의 쌓여있는 어떤 실패와 일주일 만에 실패하는 거는 실패의 크기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의 순서, 리스크의 위치에 따라서 실패의 크기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 실패의 크기를 계속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저희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리스크 관리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밑에 방향으로 창업을 하시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을 잰다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처음에 6개월 동안 뭔가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아이디어. 그거 꼭 출시해 주세요. 나오면 꼭 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걸 또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구독자 수, 조회수, 뭐, 그다음에 문의 개수, 뭐 이런 것들, 박수, 좋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검증 지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핵심 지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퍼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오퍼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제를 했냐. 이게 유일한 검증 지표예요. 왜냐면은 저 관심 있어요. 살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비용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눈앞에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다 좋게 얘기하지. 이거를 네 아이디어 별로야. 이거 안 팔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말은 사실은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진정성이 없어요. 진짜 행동은 뭐냐면은 가격과 가치를 비교를 해서 지갑에서 카드를 이렇게 꺼내고 결제하는 게 진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아무리 구매 의향이 90% 이상 나오고 좋아요가 이렇게 많고 막 사람들이 열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어디에 투자를 할지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지금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이런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 모든 비즈니스 결정에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가 붙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단순히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개수, 구독자의 어떤 의견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결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떤 병사가 저쪽 계곡에서 적병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증명된 근거에 의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검증의 단위는 결제뿐입니다. 그러면 베타 판매는 과연 무엇이냐? 벤자민님, 저는 강의파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베타 테스트 이거 없어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질문 제가 5강에서도 비슷하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베타 판매라고 하는 게 인포 비즈니스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엄청나게 큰 어떤 기업가들도 다 베타 테스트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몇 가지의 어떤 예시를 적어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식 창업 코칭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 처음 파운딩 멤버 이 신규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공동 창업자 프로그램처럼 여러분 10명만 제가 초대를 하셔가지고 공동 설계에 참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R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인포 비즈니스에서 하는 기술을 제가 다른 데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필라테스 PT다. 그러면 12주 챌린지 프로그램인데요. 1기는 선착으로 15명 선 등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12주 챌린지는 여러분들에게 식단도 제공해드리고 이 12주 15명의 커뮤니티도 제공해드리고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6개월, 1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학원. 제가 신규 클래스 12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이 신규 클래스에서는 정원 30명만 모집을 하고 이 30명에게는 사전 등록, 할인율, 그리고 패키지 제공해드립니다. 이런 게 다 베타 판매거든요. 네일 아트, 식당, 사스 다 이런 선예약, 선결제, 파운딩 유저, 베타 접근, 평생 할인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처음에 먼저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출시하는 게 새로운 제안을 여러분이 확정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겠죠?